이번에는 세종의 원도심 조치원입니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향토 시인 한 분을 만났는데요. 세종 지역의 이야기로 꾸려가는 조치원 작은 도서관. 지역 작가 코너가 따로 있을 만큼 지역의 이야기와 문화를 소중하게 이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지역 작가의 활동을 후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어 작가들의 작업실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네. 예. 저는 그냥 환경운동 좀 하고 지역의 향토사 연구도 좀 하고요. 그리고 요새는 제가 이거 책을 하나 냈어요. 이거 한 5년 정도 신문에 기고했던 책인데요. 세종시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이전의 역사들, 자연이나 인문지리 이런 것들을 좀 보존해야겠다는 의미로 좀 책을 냈더니 책을 내고 나니까 간간히 이제 강의 같은 게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세종시 그 도시재생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우리 동네 사용설명서라고 하는 그 소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강의도 좀 하고 네. 그리고 요새 이제 연기면에 대한 조사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쪽에 조사도 같이 하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보통 사람들은 머물렀던 곳의 기억으로 그곳을 추억하거나 좀 오래도록 이렇게 성향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새로 생긴 세종과 그 이전의 오래된 기억들을 유년 시절에 다 갖고 계시니까 그렇죠. 예. 그것들에 대한 변화감, 어떤 격세지감을 확연히 느끼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어떠신지요? 가장 먼저 드는 거는 좀 안타까운 감정들과 함께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럽다는 게 뭐냐면 8만 도시였을 때는 우리 나름대로 기존 질서들로 쭉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이제 특별시가 되면서 한 40만 도시 정도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 살고 있었던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이게 40만이 되니까 옛날에는 다 알고 지냈던 선배 후배들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지금의 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원래부터 있었던 분들 행정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선출직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혼란감 이런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의 북부권, 세종시의 북부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그 발전을 했고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미집행 도로들이 지금 다시 뚫리고 있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 도심에 도로 하나를 내려면 1m에 한 1억 정도가 든다라고 하는데 이제 세종시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 60년 동안 못한 도로들을 다시 이제 마을마다 이렇게 해요. 그런 면들은 굉장히 좀 발전된 모습이고 이런 것들에서 과거보다는 굉장히 그 혜택도 많고 발전한 건 사실인데 바로 옆에 있는 건물들이 워낙 개발이 빠르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고 시설들이나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원주민들은 혜택을 보는데도 상대편이 워낙 높게 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좀 혼란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좀 뒤섞인 모습들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직 한 20년 지났으니까 한 10년 정도 후면 이제 그때는 좀 맑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발전과 보존은 누구나 다 풀어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렇게 글감이 좀 됐겠죠? 그렇죠. 이런 네네. 책들이 이게 사실은 요번에 낸 세종 산내들 산책 같은 경우도 한 5년 정도 신문 세종의 소리라는 신문에 부분 이게 우리 세종시가 돼서 지켜야 될 곳 그리고 이것만은 꼭 보존하자 그리고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제안들 이런 것들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한테도 참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책을 내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좀 기특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는 책입니다. 예.
세종시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담은 책. 빠르게 변화하는 세종시에 살면서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다가오는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자각이 실려 있습니다. 임비호 씨는 세종에서 나고 자랐기에 이 도시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풍경이 달라져도 그에게 세종은 여전히 어릴 적 추억이 있는 고향입니다. 이렇게 냇물이 쫙 흘러가는 곳에 앉아서 대화하니까요. 예. 옛날 기록도 새록새록 날 것 같은데 옛날에 이곳에서 좀 미역도 좀 감고 그러셨나요? 그렇죠. 옛날에 이쪽에 오면 이쪽이 굉장히 비로봉이라 해서 깊었어요. 그래서 아, 이쪽은 형들이 와서 수영하던 곳, 이쪽은 좀 작았을 때 와서 수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쪽이 단무지하고 감자 이런 걸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네. 가을 같은 경우는 와서 무 뽑아 먹고 간식용으로 그걸 뽑아 먹고요. 놀다가. 예. 네. 그리고 요 주변에 오디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러면 가면서 오디 따 먹고, 그러니까 오면서 수영하고 가면서 그래서? 오디 따 먹고 간식 먹고 그런 장소죠 이쪽이. 그래서 추억이 새록새록 하시겠는데 그렇죠. 지금 좀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뽕나무들이 좀 많았다가 그것들이 좀 없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이쪽 같은 경우가 이제 연못공원이라고 하는 조성을 좀 해놓은 거예요. 이제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농경지였다가 이제 이런 어떤 전원시설 형태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그러시면 어떤 그런 기억들이 글로 좀 남고 시로도 좀 남았을 것 같은데 혹시 들려주실 만한 시가 좀 있을까요? 시인가요? 예. 네. 저는 옛날에 이렇게 하면서 어디서 왔니? 물을 보면서 항상 좀 생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물에 대한 네네. 이런 생각들이 좀 한 게 있어서 네. 어디서 왔니라고 하는 시를 제가 네. 이렇게 좀 졸시긴 하지만 네. 한번 이렇게 낭송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디서 왔니? 상처받은 마음으로 무심하게 흐르는 금강에게 어디서 왔니 물으니 그냥 피시시 웃는다. 어디서 왔니 다시 한번 물으니 하늘 한번 쳐다보고 동쪽 무지개 나라 가리키며 단군 할아버지 숨결에 잠시 머물다 독립군 아저씨들 소식 듣고 내려와 마이산 돌틈 속에서 잠을 자다가 이른 봄 새싹 깨우며 미옷들에서 놀다가 이제 가창우리 군무가 아름다운 금강 끝자락에 쉬엄쉬엄 간다고 웃는다. 하도 불품없이 웃어 주름진 촌부인 줄 알았는데 소꿉장년 인생사 한 발 물러난 거인 음성 들려 편안했던 내 자세 바로 고쳐진다. 햇살에 웃는 미소에서 철부지 나는 셀 수 없는 세월의 향기로 생명 창고 열어 끊임없이 선물을 전하는 천사의 날개짓을 본다.